자, 파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파일에 대한 내용, 자, 조금만 더 보면, 자, 이렇게 자바의 IO 패키지가 있어요. java.io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쓸 때는 아웃풋 스트림, 읽을 때는 인풋 스트림을 써요. 그래서 파일 단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를 쓸 때, 읽을 때 우리가 했던 라이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붙여서 쓰든지 하나만 쓰든지 이렇게 해서 파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스마트폰에서 자, 앱으로 만들어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일에 쓰기, 하나는 파일에서 읽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파일 내용을 여기다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쓰고 나서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표준 자바에 쓰는 거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쓰거나 읽어온다는 건데, 자, 쓰거나 읽어오는 저장소가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표준 자바에서는 프로젝트의 가장 상위가 됐죠. 근데 이것도 파일 탐색기상에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면 거기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말에 SD 카드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쪽으로 보통 많이 쓰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고 쓰는 과정을 보다 보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앱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클립스는 종료를 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봅니다. 자, 이클립스 뭐 그냥 실행을 해놔도 되는데요. 이클립스든 이게 전부 다 자바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자바 자체가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걸 쓰니까 그 위에서 만들어진 좀 기능이 많은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 메모리를 많이 소요하고요. 어떨 때는 CPU도 어느 정도 많이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같이 띄워놓거나 하는 것보다는 네, 자, 하나만 실행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조금 전에 봤던 자, 그런 화면을 만든 다음에 기능을 붙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다 실행이 되면 그러면 화면 만드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퀵 스타트 화면이 보이네요. 스타트 어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저는 이제 해상도를 저만 해상도를 다시 좀 바꾸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my file이라고 한번 붙여봅니다. next, next. 자, 여기 화면 유형. 자, 첫 번째 만들어지는 화면은 어떤 유형을 가질까요? empty activity 선택하고요. next, finis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또 저만 해상도를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프로젝트 창이 보이게 되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보이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 창에서 자, 화면 구성 먼저 해보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죠. 자, XML 레이아웃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요. 자, 우리가 위에 버튼 두 개,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상자, 그 다음에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입력 상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activity main.xml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activity main.xml의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 공간을 좀 넓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화면이 보일 때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실 때, 예,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지금 하는 게 뭔가 이제 편집해서 하기보다는 실제 진행하는 상황 그대로를 대부분 보여드려요. 그거는 진행하면서 혹시 에러가 생기거나 하는 상황들, 자, 이런 상황들까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 하시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단 여러분이 이제 실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과정에서는 버전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약간씩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해할 내용이나 방향이 같으면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따라가시면 버전이 약간 틀리더라도 충분히 공부하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 있죠?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릅니다. 그래서 없애주고요. 화면의 위쪽에는 버튼 두 개가 필요하죠.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추가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은 뭐였어요? 텍스트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파일에 쓰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버튼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일에서 읽기라고 해줍니다. 자,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은 첫 번째 버튼의 온클릭 속성은 자,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의 온클릭 속성은 온 버튼 2 클릭트라고 해줍니다. 지금 두 개의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어떤 파일에 쓸 것이냐, 어떤 파일에서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건데요. 우리가 아까 한 거는 여기 텍스트 뷰를 일부러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다가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텍스트가 좀 작죠?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사이즈에다가 40dp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 너무 크네요. 30dp 이 정도로 해주고요. 이 글자의 오른쪽에다가 입력 상자 하나 집어넣죠. 왼쪽에 팔레트에서 텍스트 필드에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오른쪽을 꽉 채우도록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입력 상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글자 아래쪽에 이렇게 해주고 이게 아래쪽을 꽉 채우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에디트 텍스트 두 개가 입력이 됐고요. 첫 번째는 파일 이름, 두 번째는 파일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두 개 다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될지를 지정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은 끝났고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요 정도는 이제 충분히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하게 어느 정도는 됐을 거고요.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갑니다. 자, 이 안에서 일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 상자를 만들죠.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view v. 자, 이것도 이전에 만들었던 걸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그냥 외워서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뭐 한두 번 입력한 게 아니니까요. 버튼 2 클릭트 view v. 단 대소문자 같은 거 이런 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다 넣었던 입력 상자 두 개는 써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find view by id로 r.id.edit text를 찾는다. 그러면 위에 변수 상자를 만들고요. edit text라고 하고 edit text라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 find view by id로 찾은 거를 이 edit tex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edit text가 두 개니까 입력 상자가 두 개니까 edit text 2라고 하는 변수 상자 만들고 on create 안에서 찾아준 다음에 할당을 할 때도 edit text 2를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준다. 입력 상자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입력 상자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느 파일에 쓸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파일에 쓸 것이냐. 파일 이름은 어떻게 돼? edit text.get text.toString 하면 입력 상자에 입력한 뭐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문자열, 글자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string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name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input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input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input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입력 상자에서. 근데 이거를 저장을 할 건데 이제 파일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string이라고 하고 우리가 file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 건데요. 자, 이 파일 이름만 우리가 뭐 test.txt라고 지정을 했다면 그거를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SD 카드에 저장을 해요. 근데 SD 카드의 폴더는 SD카드가 이렇게 저장되는 폴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대문자 E로 시작하는 environm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점 하면 뭐가 돼요?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함수를 자,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get 자, external storage 디렉토리라고 하는 자, 요 메소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엔터를 치고요. 자, 이게 SD 카드의 폴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점 get absolute pass라고 하는 거라면 자, 그 SD 카드의 위치를 절대적인 그냥 주소창에 입력하는 그 주소처럼 자, 글자로 뽑아줍니다. 그럼 플러스하고 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슬래시 기호 그 작은 따옴표 하나 하고요. 자, 일단 임의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인풋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SD 카드 쪽으로 파일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한번 보려면 toast.makeText에서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워줍니다. 그래서 this라고 하고요. 자, 파일 name이라고 하는 거 땡땡 하고 나서 이 파일 name을 토스트 메시지로 한번 띄워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파라미터가 다 안 들어갔죠? toast.length 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주고요. .show 이렇게 해줍니다. 토스트 메시지 하나 띄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자, 파일에 쓰는 거, write to fi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밑에다 만들죠. 그 다음에 그 함수에다가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만든 파일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파일 name이고요. 자, 우리가 파일의 내용은 어디다 입력했어요? edit text to라고 하는 데 입력했죠. 이게 get text to string이라고 하면 파일에다가 쓸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string 자, content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content를 여기다가 또 전달을 하죠. 자, 그러면 밑에다가 write to file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public void write to file을 만들고요. 파라미터 두 개를 받고 있네요. string file name 그 다음에 string contents 이렇게 받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파일에 쓰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파일에 쓰려면 일단 파일을 먼저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new file이라고 하고 거기에 파일 이름이 들어갑니다. file name.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파일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걸 썼죠. 자, outstream 우리가 아까 표준 자바에서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new file output stream이라고 하고 여기 파일을 넣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요? 자, outstream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빨간 줄이 나오네요. 자, exception이 있을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아까는 자동으로 집어넣었는데 여기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try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catch 감싸주고요. exception 2라고 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2.print stack trace를 씁니다. print stack trace는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 콘솔 창이나 로그캣 창에다가 에러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쭉 뿌려주는 걸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줄 단위로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해주면 우리가 좀 쉽게 에러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outstream이라고 하게 될 텐데요. 자, 밑에 이 outstream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쓸 건 아니기 때문에 file stream이라고 한번 바꿔보자.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다시 파일 스트림을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했던 거는 자, writer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outstream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고 이거는 new data output stream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를 file stream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안에 넣어주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이것 점 write UTF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UTF 형태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자, UTF는 뭐예요? 인코딩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나 이것도 실제 저장이 되거나 할 때는 바이트 단위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UTF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쓰겠다. 그래서 write UTF를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쓰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outstream.flush라고 해서 혹시 버퍼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걸 써준다. 그래서 outstream.close 마지막에 꼭 닫아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